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카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카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산지, 현장지의 급여 체계는 왜 포괄연봉 체계가 아닌 시급, 일당제 플러스 수당 체계로 지급되는 이유. 예. 보통 생산직은 여러분 포괄임금제가 없어요. 근데 포괄임금제가 시행하는 곳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그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고 현장직 생산직은 시급 일당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직 노가다죠. 노가다나 뭐 용접 기술 요런 데는 일당제예요. 사무직은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 사무직도 중소기업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에 다 다른데 대기업은 포괄임금제긴 하지 뭐 성과급이나 아니면 뭐 이제 연장근무 그리고 빨간날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따로 지급하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 포괄임금제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걸 악용하죠. 왜 악용할 수 있냐? 그러니까 포괄임금이 뭐냐 하면 딱 1년에 딱 돈이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딱 얼마 딱 정해가지고 그 돈을 주고 그 외의 돈은 안 챙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그 기본 근무 시간 10시간인데 뭐 12시간 일하고 14시간 일하고 그렇게 해도 다른 이제 수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뭐 이제 우리 근무 시간 10시간인데 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데 만약에 회사에서 11시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사장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저 5시간 더 일했으니까 돈 주십시오 하면 야 네가 왜 돈을 달래? 아니 저 원래 근무 시간보다 더 일을 더 했으니까 돈 줘야죠. 야 사무직이 무슨 연장 수당이 있어. 아니 법적으로 노동법으로 원래 기본 근무 시간보다 오버해서 일하면 수당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사무직 그딴 게 어딨어. 너 근로계약서 가져와봐. 근로계약서에 뭐라 적혀있어? 포괄임금제 적혀있지. 그 말이 뭔지 알아? 너는 우리가 회사에서 밤새워서 일 시키든 빨간날 출근하든 간에 넌 그 연봉밖에 못 받아. 우린 그 연봉밖에 줄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언제부터가 포괄임금제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졌죠, 이게.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직에서도 포괄임금제를 하는 곳이 있어요, 생산직에서도. 보통 생산직은 대부분 뭐 중견이든 중소든 대기업이든 시급이에요, 시급. 시급인데 그 포괄임금제를 하는 곳이 있어요. 포항이 뭐 대기업. 그래서 거기 불만이 많아. 자, 그래서 왜 생산직 현장직은 포괄연봉제가 아니냐? 왜 수당제냐? 뭐냐면 이게 간단합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포괄임금제로 하면 무조건 손해예요. 네. 무조건 손해. 왜 손해냐 하면 포괄임금제 하면 무조건 기업 이득입니다. 기업 이득. 돈이 적게 나가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몇 푸야 더 받고 싶잖아요. 사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고용주가 시키는 겁니다. 고용주가. 그럼 고용주가 왜 하겠습니까? 인건비를 적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적게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일을 일대로 시키고
돈은 돈대로 안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그럼 왜 포괄임금제로 하면 기업 이득이냐면 연장 수당이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고용주 입장에서는 없어집니다. 이게 크죠? 말 그대로 포괄임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돈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어. 네. 원래는 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별도로 추가 수정이 수당이 안 붙으니까 생산직이 월급이 많은 이유가 월급이 왜 많냐면 이제 여러 가지 붙는 수당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월급이 많은 거지 기본금은 작아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기본금 엄청 작습니다. 170만 원인가 그래요. 최저시급보다 낮아요. 그런데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왜 그럴까? 그 뭐 기본급도 있겠지만 정기 상여 그리고 잔업수당 그리고 연장수당 거기다가 성과급 거기다 이제 노조 임금 타결금까지 나와서 합쳐서 돈이 많은 거예요. 단순 기본급만 하면 정말 작아요. 근데 이거는 뭐 현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마찬가지예요. 그 기본급에다가 이제 뭐 만근수당, 자객수당, 연장수당, 그리고 이제 특근수당, 아니면 위험수당, 가족수당 이런 게 각가지가 합쳐져서 월급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급여명세 같은 거 보시면 생산직 급여명세 보시면 여러 가지 수당들이 많아요. 그런 게 합쳐져 돈이 많은 거지. 포괄임금제는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이제 딱 연봉을 딱 정한 대신에 그런 수당을 안 챙겨주겠다는 거죠. 각가지 수당 같은 것들을. 중소생산직도 포괄임금제 안 합니다. 중소생산직도 대부분 시급이에요, 시급. 생산직은 대부분 시급입니다. 현장직은. 아니면 이제 계약 연봉에 잔업수당 따로 받는 걸로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생산직, 현장직의 경우 근무가 유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기준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팩트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뭐냐 하면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4조 3교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근무자 중에 한 명이 뭐 다쳤다거나 아니면 근무자 중에 한 명이 상을 당했다거나 결혼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로테이션 못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이 그걸 떼워야 돼요. 그 사람 근무 시간 누가 들어와야 돼. 그럼 근무 시간이 많아져요. 그런 경우 진짜 많이 있거든요. 생산직 같은 경우에. 땜빵 근무. 이게 교대 근무하면 좀 애로사항이 그런 거죠. 그냥 그 기본적인 로테이션대로 가면 좋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사정이 나는 게 있잖아요. 뭐. 내가 일하다 다친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 일하다 다친다거나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식 한다거나 집안에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무를 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오래 써가지고 근무를 이제 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시간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빠진 시간을 기존의 근무 자리에 채워야 돼. 그럼 근무 시간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반면에 내가 휴가를 써버리면 다른 사람들 근무 시간이 늘어나요. 내가 이제 휴가 써서 이제 빈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근무 시간보다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죠. 그럼 여기 이제 포괄임금제에 정하는 기본 시간보다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더 많아지죠. 근데 더 많이 져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하는데 포괄임금제에서 임금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 시급으로 했으면 돈 더 나올 건데 포괄임금제를 정해놨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포괄임금제는 일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손해예요. 나오면 손해예요. 자, 생산직, 현장직의 경우 일을 한 만큼 돈을 더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인데 포괄임금제는 반대예요. 포괄임금제는 오히려 그게 손해가 됩니다. 포괄임금제 입장에서 있잖아요. 그 근로자가 이득 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그냥 칼퇴근하는 거, 되도록이면 출근하지 않는 거, 일을 최대한 편하게 하는 것, 이겁니다. 왜냐 어차피 내가 뭐 급한 일 생겨가지고 몇 시간 남아있건 주말에 출근하건 그렇게 한다섬 치더라도 어차피 뭐 10원 한 푼 안 나오는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산직, 현장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시급제이기 때문에 근무를 더 많이 뛰어야 돈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삼성 고덕 노가다 같은 경우에도 공수를 많이 채워야 돈이 많이 되잖아요. 기본 공수만 채워서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 공수만 해가지고 그 고덕 노가다 같은 경우에도 왜 돈이 많냐 하면 기본 공수에다가 이제 연장까지 붙여가 1.5, 2공수를 기본적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때부터 월급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가다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공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노가다 월급이 많이 오고 공수빨이에요 공수빨. 생산직도 이제 잔뜩급빨이에요 잔뜩급빨. 그런데 포괄임금 딱 정해버리다 보니까 그 기본 시간보다 오버해서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료봉사가 되는 거예요 무료봉사. 돈 안 주는 무료봉사. 빨간 날 출근해도 어차피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이 임금만큼 받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나와도 무료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료봉사를 누가 하고 싶을까요? 가뜩이나 몸이 축난 일인데 빨간 날 근무해서 서러워 죽겠는데 돈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 돈. 이거 돈 한 푼도 못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할까요? 예를 들어서 카푸어님 회사에서 버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해가지고 한 4,500만원 정도 정했다. 아니 4,500만원 한 4,200만원 정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달마다 350 세금 떼가지고 한 300만원 가까이 나와요. 나와. 근데 이번 달 근무를 많이 뛰었어요. 훨씬 더 많이 뛰었는데 근무를 뛴 사람과 안 뛴 사람하고 월급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근무를 많이 뛴 사람은 불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 시급제에서 내가 돈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건데 포괄임금제 하다 보니까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이 적겠는데 월급이 똑같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뚜껑 열리죠. 한번 생각해봐. 현장직에서 누구는 1공수만 채우고 나는 2공수까지 다 채워서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했는데 포괄임금제를 책정하는 바람에 월급이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 누가 거기서 일을 할까? 누가 고생하려고 할까요? 뭐하러 있잖아요. 회사에 오래 다니까요. 회사에 애사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에요, 돈. 애사심을 갖게 하는 게. 내가 늦게까지 남아서 고생하면서 일하는 만큼 그만한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애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회사의 충성과 맹세를 다 한다고 애사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회사를 오래 다니게 하는 원동력은 뭐냐면 내가 일한 만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에요. 근데 포괄임금제는 그 적절한 보상을 못 해주잖아요.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 누가 그 직장을 오래 다니려고 할까? 여러분 중소기업에 보면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사람 드물거든요. 특히 사무직 오래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 아니 오래 다녀봤자 몇 시간 더 일해봤자 뭐 알아주는 거 없잖아요. 뭐 챙겨주는 거 없잖아요. 어차피 오래 다녀봐야 내 손해인데 그 보상을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오래 일할까? 뭐 예를 들어서 막 포괄임금제에서 좀 임금을 높게 책정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높게 책정할까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높게 책정하지도 않는데 사람을 부릴 만큼 부려먹는 거야. 그리고 올려줘봤자 크게 올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남아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다니면서 느낀 거는 사무직 근로자가 굉장히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자주 바뀌어요. 대부분 이런 이유로. 왜냐? 오래 일해봤자 내 손해다. 뭐 오래 일해봤자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뭐 늦게까지 있어봐야 뭐 지들만 좋지 내가 좋은 건가? 네. 현타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아무튼 생산형 현장직은 웬만하면 시급 1당제다. 포괄 연봉제로 가면 난리 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